자, 여러분, 오늘의 그 주제가 부동산 폭락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오늘 1월에 이렇게 뭐 점검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좀 2, 3일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 오늘은 점검이라기보다는 조금 함께 어찌 될 건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유스트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놓고요. 그렇다면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동의 집들이 제가 아는 것으로 한 23, 4억일 때 굉장히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판다는 사람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증여도 20억대 초반에서 27, 8억 안에서 뭐 그 값으로 자식한테 주더라도 값을 정해서 써서 딸한테 줬다, 아들한테 줬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등 취득세를 또 내고 거기에 맞는 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이러면서 다 정리를 좀 싹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또 이제 뭐 집이 좀 있었던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여기 강남에도 상당히 포진돼 있지요. 그런 분들이 집들을 좀 팔고 20억 3, 4, 5, 7억대까지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이 다시 이제 뻥 뛰면서 작년 중반부터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올랐지요. 그래서 35억 정도로 지금 강남 집들은 20억대에서 많이 로테이션이 됐고 30억 중간 라인에서 현재는 이게 보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최근에 집값들이 이제 슬슬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곽 쪽에 있는 집들 4억 선에서 4억 5천 선의 집들은 사실 그동안에 너무 외면을 당하고 있었거나 보통 분들 말하자면 서민이나 중위층 분들이 전세를 살았거나 월세를 살았거나 집 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4억 5천 라인이었던 외곽 쪽 집들이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달라고 하면서 집값이 안 뛸 수가 없죠. 4억에 분양을 받았거나 4억 미만 또는 4억 5천이었던 집들이 4억에 전세를 받겠다 이렇게 매물이 없다 보니까 나오면 그걸 쿵쿵 그냥 소위 말해서 완전히 전세가 싹 사라지면서 집값은 이제 차라리 이 값으로 내가 전세를 잇느니 1억 정도 더 주고 그냥 5억의 집을 사겠다. 이런 판단을 한 분들이 소위 말해서 서민 계열층이나 중도층, 그러니까 중위층들이 이렇게 집을 외곽 쪽을 많이 사서 집값들이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3억 정도가 집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가는 지역인데 특히나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 상계동 쪽 집들이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이제 가깝게 이제 뭐 새롭게 질 집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곳이 좀 멀지만 앞에 비전을 내다보고 들어가겠다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 그리고 그곳이 그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모아놓은 돈하고 뭐 이모저모 부모님에게 조금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집을 산 것으로 그래서 집값이 한 1억 정도 뛰었다가 점진적으로 물건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또 6억에 나온 집이 또 팍 팔리면서 6억 5천 7억 이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집값이 팔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4억 5천
정도 되는 라인의 집을 7억, 8억, 9억 라인에 산 분들은 그것에 절대로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얘기하면은 투자보다는 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간에 그곳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먹고 나온 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챙기고 나온 분들은 꼭 지역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갈아타는데 좀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본인들은 즐겁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 또 제가 아는 분도 제 유튜브를 오래전부터 보시고 고덕동의 집과 주택집을 판 다음에 헌터를 잡고 보니 이제 박미TV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글을 제가 읽고 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챙겼을 때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지역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더 내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크게 가겠다라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잘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리고 본인 생각처럼 돈을 더 많이 벌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권이 사실 주식은 어쨌든 거품이 됐든 바람이 됐든 올 1월 현재 오늘이 1월 중순 14일인데요. 2021 1월 14일 치고 주식이 3천 넘은 거에 대해서 에헤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대통령 하면서 주식도 이렇게 팍 올라가고,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도 팍 올라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 서민들은 죽는다고 난리치지만 자기 입장으로서는 20억대의 집이 30억대 돼 있고 5억대 있던 집이 10억으로 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이게 전부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속으로 에헴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를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뭐를 뭐 해준다 뭐 한다 했는데 실패작으로 되고 24번의 김현미가 있을 때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렇게는 됐지만 집값은 높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조심을 하고 있고, 이미 15억,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억 뭐 10억씩 오른 집들을 굳이 사야 되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섰죠.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집들은 이미 이제 한 번 정도는 집이 있었던 4억 선에 5억 선의 집들은 7억, 8억까지 가면서 오를 대로 오른 그런 현재의 시세를 이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거기에서 3억 5천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7억 5천, 8억. 제가 작년에 빨리 집 하세요를 잘 들으시고 집을 파신 분들은 사실 좀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집이 많아질 것이고요. 대출도 못 나오게 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릴 확률이 많아졌죠. 예. 지금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김종인 씨도 한마디 이렇게 거들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나도 거기에 합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양도세 완화론, 네,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율 완화. 어마어마하네요. 부자들이 엄청 좋아하죠. 종부세 12월에 내는 거 이것도 완화하고, 재산세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도 적게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이 할방, 김종인 할방이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바꾸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
시키고 사실 누더기가 된 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을 살짝 퉁 하고 튕겨줬는데 야당 쪽에서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하는 그런 시사를 김종인 할방께서 받으셨네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집 2채, 3채 가지고 계신 분들 양도세도 적게 내고 이제 종부세도 적어주고 종부세 때문에 제가 집 하세요. 집 3개 가지고 계신 강남 분들은 1년에 종부세 1억 2천만 원씩 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서울시장을 앞두고 바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완화하겠다. 사실 문재인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김종인 할방께서 받아서 쳐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방에 우리 국민의힘과 김종인 할방께서 힘을 불러놓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문재인 정권은 집값이 오히려 팍 폭락이 되고 집도 팔리는 것도 누주해지면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것으로는 집값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5천에서 1억 이렇게 내리면서 이 강남 지역들은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로 물건을 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우리 두 문재인과 김종인 할방께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부동산이 폭락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행 대출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묶어놓긴 했지만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4번 아니라 30번의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금방 정책을 바꾸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다시 정책을 바꾸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정책을 쓴다면 정책을 바꾸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작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2021년 1월에 드디어 정책을 제가 볼 때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를 서로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할방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도심, 고밀도 고층화 개발 추진도 얘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장 바뀌면은 이제 곧 압구정동과 서초동 뭐 할 거 없이 전부 재개발이 돼가지고 60층, 100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집값이 잡아지는 건가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특수 지역들은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안건을 강남 사람들한테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곧 건설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종합적인 세부 부담 완화 정책 병행해야 한다. 요것에는 평점을 높이 놓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세부 부담, 불로소득에 대한 것은 10억을 거뒀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좀 많이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양도소득세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 처리할 건지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느닷없이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은 사실 30만 세대, 40만 세대를 만들겠다고 또 발표까지 해놓고는 갑자기 이게 재건축, 재개발, 고밀도 추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내놓은 것은 이게 강남 일대도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있는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치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더 효과적으로 많이 짓게 되면은 다가구로 다세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또 내놓고 또 새로운 집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6억에 샀던, 6억이 뭐예요? 20몇 년 전에는 뭐 한 3억? 예. 였던 게 6억, 10억, 그 다음에 15억, 20억, 22억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35억 라인에 팔고 나갈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팔고 이분들이 다시 정책을 세워서 만드는, 다시 분양을 해서 우리에게 팔겠다라는 것은 새롭게 집을 또 살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이 세계 2위의 집을 올려놓고 가치도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뻥튀기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2000년대에 가지고 있는 유엔빌리지 집 한 채고요. 나머지 오피스텔은 현재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쓰는 집들이고요. 노후의 대책을 갖기 위해서 또 월세를 받는 이런 집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많이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의 1번을 아파트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유엔빌리지에 있는 집도 사실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오른 폭이 사실 제가 한양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남보다는, 강남에 한 20억, 15억 올랐다면은 현재 한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한 3억, 4억 정도에 오른 형태이죠.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이 35억까지 끌어올려놨는데 이것이 둥 하고 떨어져서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부가 오히려 덜덜덜덜 떠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오히려 이제 대출도 좀 풀릴 것 같고요. 이제 두 분이서 김종인 할방과 문재인은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율 완화에 대해서 정책을 핀다고 하니 사고 파는 게 이제 어떻게 많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큰 폭으로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지역,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마영선과 강남 일대의 7군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오름폭은 없지만 또 내리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압구정동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35억선,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재건축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이 뛰어서 올라가 있고요. 이제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평당 5천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뭐 상한제 폐지니 뭐니 이따구를 다 하고 이러면은 이제 얼마가 될지도 모르죠. 분양가가 5천만 원 이상으로 분양을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 집은 세계 2위의 값처럼, 홍콩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죠. 2위의 값처럼 평당 7, 8천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역의 라인들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보합해서 어떻게 이 현상이 유지될까라는 것을 지켜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언제쯤 덩져서 내가 집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몰입을 했었을 텐데 5월까지 빨리 팔아라. 그러면 양도세를 조금 그쵸? 완화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양도세도 완화해 주고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5월까지 팔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죠. 종부세도 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을 그래도 팔고 양도세를 좀 내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 뭐 고밀도 층으로 올려가지고 또 분양을 하고 새 집을 팔고 새롭게 사서 또 투기 세력이 그 집의 집값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므로 이제 정책을 완전히 턴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뭐 그 안에는 또 쇼를 좀 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생긴 사람은 약간의 양도와 뭐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좀 추스리고 조금 내라. 뭐 이렇게 서민들이 볼 때는 많이 낸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정책은 끝으로 처음으로 투기 시작에 처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서울도 홍콩처럼 매물을 꾸준히 받아주는 그룹들이 있나요? 가격 유지는 그렇게 돌아가야 그렇습니다. 홍콩처럼 이 매물을 받아주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냐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 비싼 라인, 소위 말해서 이 근처 라인들이죠. 이런 집들의 빌라를 말씀드립니다. 빌라는 30억, 40억에 분양했을 때 여러분 TV에서 본 펜트하우스 이런 집들은 서로 아는 재벌 사장과 그 자식을 뭐 증여해서 주든가 이렇게 한 개씩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솔드아웃 됐다. 누가 샀다. B가 샀다. 김태희가 샀다. 여기는 무슨 삼양그룹 예를 들어서 누가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잘 팔려나가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룹들을 제가 볼 때는 빌라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종합이라든가 이 조합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분양하는 것에 대한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강남은 섣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뉴타운 정책 부활, 그렇죠. 뉴타운 정책이 이제 부활하고 제가 볼 때는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볼 때 올 7월 8월이면 문재인 씨는 이제 거의 끝나고 새로운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제 뭐 다 풀어주고 다 하고는 떠넘기고 빚더미 안 쳐서 떠넘기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고요.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는 여러분 뭐 알고 30만 40만 어디다 짓겠다 제3도시 짓겠다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3만 푸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주식도 뭘 사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3천까지 가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2030 영끌들. 그리고 부동산도 외곽 쪽에 4억 5천 한 집들이 지금 8억 9억으로 올라간 집들도 있고 7억 뭐 7억 5천 이렇게 올라간 집들도 그냥 전세 5억 주고 사느니 그냥 2억 더 주고 내 집 만들자 이렇게 들어간 집들은 과연 온전하게 유지가 될 건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래서 30만 40만에
새로운 집들이 이게 수요가 많은 것 대비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짓겠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3년, 4년 후에는 어찌 될 건가? 2022, 2023, 24에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줄면서 뻔자의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쪽에 집을 가져서 편안하게 수익을 엄청 챙긴 분들은 이제 안쪽, 수도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집을 팔고는 항상 저는 2년 정도를 쉽니다. 2년 정도가 다른 데 전세를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월세도 살아봤습니다. 1년 정도를 쉴 때는 월세도 살면서 시장을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1년 후가 나에 맞는 값과 지금 시장이 정답이다 할 적에는 그때 투자를 사실 하죠. 그리고 2년 전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비를 내고 주인과 협의하에 다시 전세를 놓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파신 분들은 조금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밖에 없잖아요. 24번 정책 바꾸는 동안 뭐가 그렇게 제대로 맞았습니까? 올라가기만 했지 외곽 쪽까지도 다 올려놓고, 왜냐하면 대출도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대출 편안하게 받고, 그리고 외곽이지만은 나름대로 세금도 적고, 그리고 전세금은 또 무슨 임대차 3법을 만들어놔가지고 전세가 없잖아요. 반월세 아니면 월세. 이러니까 남한테 돈을 주느니 10억 받으면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10억 받으면 이자가 최근에는 이제 워낙 적기 때문에 뭐 2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자도 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할 시기지만은 부동산을 이 정부가 그렇게 팍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번 김종인과 문재인의 합류된 정책을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은 또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 수익을 많이 좀 내셔서 집을 파신 분들은 좀 컴다운 하시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 말씀드렸죠. 경우에 맞춰서는 반월세에 있을 수도 있고, 지켜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좋은 정보를 주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맞는 값이 이 값이다 할 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의 엄청난 대폭락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정책을 바꿈으로 대폭락은 그다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부동산을 그렇다면 과연 투자를 할 시기인가 아닌가는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시간을 3개월 더 버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영끌한 분들 폭락이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외곽 쪽에 사신 영끌 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쪽은 조금 제가 퀘션 마크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폭락하면 거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하시고 집을 사야지. 4억, 3억 했던 집을 막 8억, 9억에 사시면 어떡합니까? 전월세 3법은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법이죠. 선작업.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해드린 것은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가 보시고요. 제 얘기의 결말은 모든 것이 판 분들은 기다릴 줄 아는, 부동산을 팔면 조금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릴 때는 2년까지도.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싸게 샀던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2년 기다렸습니다. 팔더군요. 한번 팔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꼭 팔더라고요. 네. 잘못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그분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당시에 맞춰서 팔 사람은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대폭락은 오지 않지만 이 정권이 벌벌 떨고 있는 부동산까지도
떨어진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4월 서울시장까지는 여러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리 지분 2억도 안 해요. 어디예요, 위리? 위례 아니에요, 위례? 응? 위례가 분양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또 아파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례 800가구를 분양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고, 공공분양은 360가구 했고, 신혼 희망타운 293가구 이런 데 들어가면 허허벌판에다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의 아파트들인데, 어쨌든 뭐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만하죠. 어쨌든 크게 오른 폭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실이 지금 전부 빚더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한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현재 굉장히 냄새가 안 좋습니다. 지금 값이 조금 떨어뜨려서 강남도 나오고 있고요. 헌데 매매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본 부동산 폭락, 정부가 떨고 있지? 이런 내용을 드리겠고, 월요일 날 저녁 5시 45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